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윤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imagine Your Workplace라는 주제를 통해서 네이버 신사업 1784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이 서비스를 지탱하는 네이버의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네이버가 준비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이해하고 향후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팀 네이버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 테크 컨버전스 빌딩인 네이버 신사업 1784, 그리고 이 공간에서 네이버가 실험하고 있는 서비스와 기술, 서비스 로봇을 이용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클로바의 AI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협업 도구인 웍스를 이용한 어시스턴트 서비스,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최신 기술과 함께 향후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네이버 신사업 1784와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공개된 테크 컨버전스 빌딩 1784 네이버 신사옥에 대한 내용은 이미 기사와 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 네이버, 네이버의 여러 조직에서 보유한 AI, 로봇,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등 기술이 1784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에 하나씩 녹아들어 있는 것인데요. 네이버가 지난 시간 동안 그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써보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경험을 많은 고객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의 AI 기술과 역량은 이미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1784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출입 게이트에는 클로바의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페이스 사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이제 마스크를 쓴 얼굴까지도 인식하게 될 수 있게 된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사인 기술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로봇이 수령자가 맞는지 인증하는 과정에서 앱이 아닌 본인의 생체 정보, 얼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루키는 네이버 신사옥에서 택배, 카페,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 로봇입니다. 루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가 되었는데요. 서비스를 위한 기능과 사람과의 인터랙션 측면에서 루키는 실내를 자율주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의 시선보다 낮으면서도 위협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문을 드나들 수 있는 너비이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수령할 때 지나치게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이미지이지만 디스플레이에서는 너무 사람 얼굴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고요. 사람들이 로봇을 봤을 때 로봇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진행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는 47도의 경사가 있고 후면부와 상단의 LED를 통해 루키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루키, 서비스 로봇을 이용한 실험의 시작은 택배, 카페 음료, 그리고 도시락 배송 서비스입니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고 사람은 그 물건을 수령하는 어찌 보면 단순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직접 받아오는 것이 더 빠르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는 평소에 저희가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딜리버리 서비스와 유사하다. 배달민족이나 쿠팡이츠 등의 서비스와 앱을 이용해서 원하는 음식을 배송받는 과정은 이 서비스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84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간 동안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도 필수적인데요. 1784에서는 네이버 임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웍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비서봇은 택배가 도착하면 언제 택배를 배송할지 임직원에게 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택배가 도착하면 웍스를 통해 수령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웍스에서는 비서봇 외에도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모바일 사원증과 회의실의 온도, 조명, 루버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그리고 카페와 식당에서 음료나 도시락 메뉴 등을 주문하는 스마트 주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1784에서 근무하는 네이버 임직원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신사옥 178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해 그 내면의 기술 영역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아크버스라고 짧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지난 데뷔에서 아크버스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크버스란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실제 물리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인 로봇, 자율주행, AR과 같은 기술, 그리고 이 두 가지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인 AI와 클라우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융합된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신사옥 1784는 이러한 아크버스를 실체화한 것인데요. 1784라는 스마트 빌딩에서 루키라는 서비스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며 사람과 공존하고 움직이는 이 공간을 아크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시도한 1784라는 공간은 이제 시작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여러 기술과 솔루션, 디바이스,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크버스의 기술 생태계에서 1784에 적용된 아크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인 아크에는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최신 알고리즘과 고정밀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통해 아크에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로봇들이 동시에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도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동, 측위, 태스크 수행을 위한 계획과 처리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간 아크가 대신합니다. 또한 공간, 서비스 인프라도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로봇과 사람 사이의 모든 온오프라인 환경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크는 로봇을 위한 네이버 서비스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네이버의 검색, 지식인, 지도 등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처럼 로봇들도 클라우드에 있는 아크를 통해서 사람과 공존하고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크는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을 통해서 로봇의 운동이나 제어를 관장하는 손의 역할까지 클라우드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고가의 센서나 컴퓨팅 파워에 들어가는 로봇의 제작비를 낮추면서도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크는 세부적으로 아크아이와 아크브레인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아크아이는 로봇들에게 눈이 되어줍니다. 로봇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능력이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크아이는 로봇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로봇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건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도 카메라 이미지만으로도 로봇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크브레인은 모든 로봇들의 두뇌가 되어 이동이나 측위, 태스크 수행을 위한 계획과 처리를 대신 수행합니다. 빌딩 인프라, 서비스 서버와도 연결이 되어 로봇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봇 자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아크 시스템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면 로봇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 즉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쉽게 업데이트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택배 배달을 하던 로봇이 점심에는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크브레인으로 쉽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아크가 대신하게 된다면 로봇 하드웨어 자체는 점점 더 간단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크아이가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차량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내를 받으려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GPS가 제공하는 위치 정보와 내비게이션에 담긴 지도 정보를 이용해서 길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실내로 들어오면 GPS가 먹통이 되죠.
건물 내부처럼 GPS가 통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로봇이 어떻게 현재 위치와 경로를 파악해서 이동할까요? 바로 위치인식 기술과 이를 위한 지도 생성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다수 로봇들은 위치인식과 지도 생성 기술을 고가의 라이다 센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통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받아 거리를 측정하고 주변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장치인데요. 이것이 서비스 로봇 제작 단가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랩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는데요. 모든 로봇에 고가의 라이다 센서를 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위한 지도를 만드는 로봇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로봇이 만든 지도를 다른 로봇들이 사용하게 하면 로봇 제작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매핑 로봇 M 시리즈입니다. 이 M 로봇이 먼저 3차원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서 다른 로봇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 올려주면 여기에 접속한 다른 로봇들은 라이다 대신에 카메라와 같은 저가 센서만으로도 실내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추정하고 경로에 맞게 이동하는 것이죠. 다음은 M 로봇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지도를 만드는 기술은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슬램,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은 말 그대로 위치 인식과 지도 작성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이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누적하고 위치를 알아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처음 가보는 곳이라도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M 로봇이 지도를 만들면 서비스 로봇은 VL, Visual Localization 기술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VL은 사진을 찍으면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사람들이 간판이나 길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쉽게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상호 연동하려면 물리적인 위치값을 정확히 계속 추정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VL 기술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크버스의 아크아이에는 VL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정밀측이나 경로 계획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크브레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로봇의 경우에는 작은 연산 하나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 너무 약하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힘의 세기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빠른 연산을 위해서는 로봇의 하드웨어 연산 장치가 고성능을 요구하고요. 이에 따라 배터리도 덩달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클라우드에서 수행하고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고성능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배터리가 작아도 될 겁니다. 이번엔 다수의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봇이 하나일 때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훨씬 많아지겠죠. 다른 로봇과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알 수 있어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러한 작업을 클라우드에서 수행하고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라우드에서 로봇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스마트하게 제어하게 될 겁니다. 로봇 대신에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수의 로봇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 속도, 위치를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덕분에 로봇은 더 경량화되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공간에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스피드 게이트와 같이 다양하고 생소한 시설물, 즉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이 이런 물리적인 시설물을 만났을 때 로봇이 아니라 클라우드가 클라이언트와 연결해서 제어해 준다면 로봇이 수행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줄게 됩니다.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시스템 개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고 비즈니스나 서비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도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로봇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면 로봇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 분야에서 로봇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 즉, 아크브레인은 전 세계 많은 로봇 사업자가 로봇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도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크브레인을 설명하면서 클라우드와 로봇 사이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로봇에 5G를 쓰는 이유는 클라우드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5G, 클라우드, 로봇의 잠재력을 모두 극대화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주로 다운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위한 통신망은 그런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스마트폰하고 달라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비슷한 비중입니다. 센서 등으로 들어오는 정보, 이를 처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명령이 로봇과 클라우드 사이에 굉장히 빠른 주기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요구사항들은 훨씬 더 다양할 텐데 여러 방식을 테스트하고 최적의 세팅을 찾아낸 뒤에 목적에 맞게 네트워크 환경을 바꾸려면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니라 특화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로봇과 5G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 자율주행이나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에서도 5G 통신 기술이 잘 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784는 아크버스 외에 건물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라는 점입니다. 1784는 건물 설계 당시부터 로봇과 공존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었고 또 하나 특별한 점으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포트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로봇의 수직 이동은 항상 큰 고민사항인데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지하에서 지상까지 전층에 걸쳐 순환식으로 운행되는 로봇포트를 활용해서 로봇의 수직 이동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HRI, 사람과 로봇의 인터랙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약속한 사회적 규범을 로봇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면에 사람이 다가오면 코앞까지 다가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부터 천천히 방향을 바꿔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침범하면 불쾌한 공간, 우리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이 영역을 로봇도 배려하면서 매너 있게 주행해야 하는 것이죠. 네이버 랩스의 로봇에는 이것을 고려한 디자인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강화학습된 자율주행 방식은 실제 환경에서 사람이 걷는 것과 유사한 속도로 움직이고 장애물을 피할 때에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사람을 발견하면 속도를 앞서 줄이는 이러한 적당한 심리적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장애물을 더 높은 확률로 잘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도록 움직이는 것이죠. 표정이나 소리, 빛을 통한 비언어적인 소통과 안전한 동작, 편안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지향하는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디지털 세계에서 아날로그적 감성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와 기술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의 기술과 노하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미디어 서비스 기술, 클로바 AI, 팝하고 번역, 네이버 웍스, 이런 수많은 기술과 서비스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제 네이버 신사옥 1784를 통해 시도했던 새로운 도전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입니다. 실내 공간에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로봇과 같은 디바이스의 취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크아이가 첫 번째 대상이며 연말을 목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 랩스가 인천시와 진행 중인 XR 메타버스 인천 이음에도 아크아이 기술 및 서비스가 적용이 되고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G 특화망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2021년 5G 특화망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첫 번째 회사로 현재 네이버 신사옥 1784의 5G 특화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5G 특화망을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기업에서 로봇 외에도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클라우드에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상호 처리하기 위해서는 5G 특화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5G 특화망과 함께 클라우드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신사옥 1784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그 기반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앞으로도 시스코와 협력하며 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네이버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